아직 나오지 않은 스토리 귀멸의 칼날 시즌4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귀여워. 태양을 이겨내며 드디어 말을 하게 된 네즈코를 보고 제니츠는 매우 흥분 상태가 되는데요. 매일 장어와 스시를 먹게 해준다며 네즈코에게 자신에게 시집을 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부야시키 저택에서는 긴급 지주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주들이 모이며 이번 상연과 싸움에서는 특이한 반점이 발현했었다 말하며 이 반점은 키부츠지 무잔을 몰아넣었던 첫 호흡의 검사들은 모두 가지고 있었던 반점이라 말합니다. 현 시대 최초로 카마도 탄지로가 이 반점을 보여주었으며 지주들은 이 반점은 심박수와 체온을 올리면 나온다며 반점의 힘에 대해 얘기를 나누네요. 2. 훈련. 반점의 힘을 얻기 위해서인지 귀살 때는 지주들마다 나뉘어 지주훈련을 시작하는데요. 지주들마다 포인트를 잡고 훈련을 진행하며 타마요에게는 오부야시키가 보낸 까마귀가 도착합니다. 정말 잘 숨는다고 말을 시작한 까마귀는 키부츠지 무잔을 쓰러뜨리기 위해 함께하자는 오부야시키의 전원을 전달하는데요. 그리고 오부야시키 저택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타마요는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며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지주들의 훈련에 참가한 탄지로도 완쾌하여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탄지로와 친한 지주들은 모두 탄지로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3. 지옥. 제니츠와 탄지로는 지주훈련을 통과하며 다른 지주 훈련 장소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훈련장에는 엄청난 폭포 아래 이노스케가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자 제니츠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이곳의 지주는 연보를 외우는 히메지마였으며 제니츠가 놀라 기절하자 히메지마는 제니츠를 바로 물에 던져버리라 말하는데요. 물에 빠진 제니츠는 바위가 이렇게 따뜻한 거였냐며 바위에 붙어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훈련을 받던 이노스케는 귀살대 중 최강은 저 녀석이라며 훈련에 열중하는데요. 탄지로도 히메지마의 지주훈련에 동참하며 최종 합격 여부인 바위를 밀어내자 히메지마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며 탄지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항상 박던 제니츠는 탄지로에게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이 생겼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4. 등장. 시나즈가는 기우와 지주수련 후 수풀에서 무언가를 잡아내는데요. 눈 같은 무언가를 잡아내며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그리고 오부야시키가 있는 저택에 누군가 다가옵니다. 오부야시키에게 참으로 추한 모습이 아니냐 묻는 이 남자는 다름 아닌 키부츠지 무잔이었는데요. 뜬금없이 보스가 본진으로 쳐들어왔으나 오부야시키는 놀라기는커녕 침착하게 너와 난 같은 핏줄이었다고 말합니다. 천년 전 이야기이지만 너 때문에 가문들이 모두 30년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으며 귀신인 너를 잡기 위해 살아왔다 말하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귀살대 지주들 사기가 오를 거라 말하며 이 모습을 본 까마귀는 지주들을 긴급 소집을 합니다. 5. 롯됐다. 까마귀의 소집과 함께 지주들은 시겁한 표정으로 오부야시키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데요. 큰 폭발과 함께 무자는 신체의 일부가 날아간 모습을 보입니다. 오부야시키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자폭을 하였으며 특수한 장치까지 준비하여 무잔의 재생 속도가 느려지게 하기 위해 함정을 준비한 것이었는데요. 무잔이 신체를 재생하는 중 갑자기 혈기술이 발동하며 타마요가 등장합니다. 타마요는 무잔에게 귀신을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을 흡수한 거라고 무잔에게 말하며 이곳에서 너와 함께 되질 거라 하는데요. 그리고 지주 히메지마가 등장하며 무잔을 공격합니다. 6. 감. 오부야시키는 무잔이 오기 전 히메지마와 만남을 가졌었는데요. 닷새 안에 무잔이 올 것이라며 자신을 미끼로 무잔의 목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히메지마가 어떻게 아냐 묻자 오부야시키는 단순히 감이라 말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더 이상 자신의 아이들이 죽는 걸 원치 않는다며 오부야시키는 선견지명을 하였고 히메지마는 등장과 함께 무잔의 목을 쳐버립니다. 하지만 다른 도깨비들과 다르게 무잔은 바로 신체를 재생을 하는데요. 다른 지주들도 하나 둘 등장하며 공격하나 무자는 혈기술로 지상이 아닌 도깨비들의 장소로 지주들을 몰아넣습니다. 귀살대는 탄지로를 포함한 모두가 나뉘며 무잔을 찾기 시작합니다. 7. 도우마. 무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시노부가 처음으로 한 도깨비를 찾아내는데요. 이 남자는 상현인 도우마였습니다. 시노부는 자신의 언니를 죽인 상현인 걸 알아채며 시노부는 빠기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리고 바로 도우마의 누나를 찔러버립니다. 시노부가 독을 이용한 공격들을 보여주나 도우마는 계속 실실 쪼개기만 하는데요. 시노부의 독이 통하지 않으며 도우마는 언니보다 재능도 없는 게 정말 장하다며 시노부를 껴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노부는 도우마에게 몸이 점점 흡수되며 까마귀들은 시노부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데요. 시노부가 흡수된 뒤 도우마 앞에 시노부의 제자 치유리 카나오가 달려옵니다. 8. 제니츠. 탄지로에게 꼭 할 일이 있다던 제니츠도 하현과 마주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하현은 제니츠의 사형이었으며 제니츠는 사형에게 너 때문에 할아버지가 할복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번개의 호흡 계파에서 너 같은 녀석이 나와서 그렇다 말하지만 도깨비가 돼버린 사형은 헛소리 말라 하는데요. 일회형만 사용할 수 있는 제니츠와 일회형 빼고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는 사형은 번개의 호흡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수련의 성과인지 제니츠는 엄청난 속도를 보여주며 사형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신만의 번개의 형으로 사형의 목을 베어버리며 제니츠는 꿈속에서 할아버지와 재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탄지로는 쿄주로를 죽인 아자카와 마주합니다. 9. 복수. 성장한 탄지로는 예전과 다르게 아자카의 팔을 잘라버리며 아자카도 투기가 좋다며 탄지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기우도 탄지로를 보며 지주급의 실력이라며 놀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우와 함께 공격을 하나 아자카는 아직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기우는 탄지로처럼 반점이 발현한 상태로 변하며 공격 속도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탄지로는 아자카가 말한 투기를 생각하며 이노스케의 말과 함께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하는데요. 과거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본 공격을 기억하며 탄지로는 아자카의 몸이 투명하게 비추며 다른 시야로 보게 됩니다. 물의 형을 모두 써버린 기우가 밀리기 시작하자 탄지로는 아자카에게 달려드네요. 10. 기척. 큰 공격과 함께 두 사람이 날아가며 아자카는 기척이 없는 탄지로가 죽어버렸다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탄지로는 기척 없이 아자카 뒤에 서 있으며 그냥 베어버리면 될 것이지 굳이 아자카에게 너의 목을 베겠다며 소리칩니다. 기우는 굳이 뭘 얘기하냐 생각하는 순간 탄지로는 투기가 느껴지지 않는 상태로 아자카의 목을 베어버리는데 성공하는데요. 아자카는 어떠한 생물이라도 투기는 있어야 한다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합니다. 아자카는 잘린 목을 다시 어거지로 이어붙이나 기우가 칼을 던져 모가지를 떨구게 만드는데요. 하지만 모가지가 떨어진 상태에서도 아자카는 움직이며 탄지로를 날려버립니다. 11. 그만해. 모가지 없이 움직이는 아자카를 한 환상 속 여인이 손을 잡는데요. 이제 그만하라며 아자카의 과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자카는 과거 자신의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소매치기를 하였다는데요. 과거 아자카는 손모가지를 잘라도 발로 훔칠 거라는 패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본 아자카의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자신은 남의 금품을 빼앗아가면서까지 살 수는 없다고 아자카에게 유언을 남겼는데요. 아버지를 잃은 뒤 한 남자를 통해 무도를 배우며 사랑을 키워갔지만 이번에도 두 사람을 잃게 된 아자카는 사람을 죽인 뒤 무잔을 만나 상현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의 여인이 바로 아자카와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었으며 아자카는 탄지로에게 웃음을 보이고 자폭하며 사망합니다. 12. 무감각. 아자카의 패배가 상현들에게 들어가며 시노부를 죽인 도우마는 매우 슬프다고 말하는데요. 시노부가 죽은 뒤 도우마에게 찾아온 제자 치유리 카나오는 넌 아무것도 못 느끼지 않냐며 쌉소리 말라고 합니다. 넌 무엇을 위해 태어났냐고 꼽을 주자 도우마는 빠기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카나오는 빠른 공격을 보이며 도우마의 허리를 베어버리자 도우마는 지주보다 이 녀석이 강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우마의 공격에 조금씩 밀리며 무기까지 뺏기게 된 순간 이노스케가 등장하며 상현에게서 무기를 다시 되찾아줍니다. 그리고 이노스케는 뼈를 빼내어 짐승의 호흡을 보여주네요. 13. 사람. 멧돼지 가면을 이노스케는 순간 빼앗겨버리는데요. 도우마는 이노스케 얼굴을 보며 너의 얼굴을 뭔가 낯이 익는다며 손가락을 뇌에 박더니 기억을 진짜 더듬기 시작합니다. 과거 이쁘지만 멍청한 여인이 데리고 있던 아이가 있었다 말하며 넌 그 여자의 아이라 말하는데요. 도우마가 자신의 엄마를 죽게 만든 것을 알게 된 이노스케는 빠기친 상태로 카나오와 함께 도우마를 공격합니다. 혈기술로 두 사람을 상대하는 도우마는 갑자기 얼굴이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흡수된 시노부는 상현과 싸우기 전 자신 자체가 독이 될 것이라고 카나오에게 얘기를 해두었으며 독이 퍼진 상현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독이 제대로 퍼지자 카나오의 칼날과 이노스케에 던진 칼이 힘을 받으며 도우마의 모가지가 썰려버리고 마는데요. 되져버린 도우마는 시노부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며 같이 지옥에 가자 말하나 시노부는 쓰레기 새끼야 빨리 되져버리라고 웃으며 말해줍니다. 14. 일바. 상현이 하나둘 패배하나 상현 중 최강인 상현의 일이 등장을 하는데요. 토키토 무이치로가 상현의 일과 마주하며 실력의 차이 때문인지 몸의 떨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무이치로를 보며 상현의 일은 넌 나의 자손 중 하나라며 무이치로의 공격을 보며 피는 옅어졌지만 나의 자손답다고 칭찬을 해주는데요. 무이치로는 반점이 나오기 시작하며 안개의 호흡으로 상현의 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공격으로 무이치로의 손모가지가 잘려버리며 도로온 게냐의 양팔과 몸통도 잘라버리는데요. 게냐가 돼지기 직전 시나즈가가 나타나며 자신의 동생을 썰어준 대가를 치르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15. 피. 공격을 주고받으나 시나즈가는 큰 공격에 당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웃는 모습을 보이며 이 피는 오니에게는 매우 귀한 피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피는 도깨비를 취하게 만든다는 희귀피라며 다시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시나즈가를 보며 이게 얼마만에 제대로 된 싸움이냐 말하는 순간 귀살대 중 최강의 남자 히메지마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상현의 일은 히메지마의 투영된 몸을 보며 이 정도로 강한 검사는 300년 만이라며 웃기 시작하는데요. 히메지마는 무잔에게 보여줄 기술이었다며 반점을 몸에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두 지주가 협공을 하며 공격을 하나 상현의 일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게냐가 도깨비의 칼을 먹고 총을 쏴버리고 무이치로가 칼을 찔러 넣으며 협공을 하여 모가지를 따내는 데 성공합니다. 목이 없지만 상현의 일도 다시 한번 재생을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더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한 상현의 일은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먹으며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게냐와 무이치로도 함께 세상을 떠나버리네요. 16. 부활. 본체를 숨기고 있던 무잔을 귀살 대대원들이 찾아내는 데 성공하는데요. 도움을 주겠다며 덤비려 하지만 귀한 식량이 되며 헛된 죽음을 마치하게 됩니다. 부활한 무잔은 자신에게 인간으로 돌리는 약을 넣었던 타마요를 약올리며 죽여버리는데요. 무잔을 찾던 유시로는 타마요의 죽음을 느껴서인지 빠기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무잔이 탄지로와 기우와 만나게 되는데요. 무잔은 도깨비 성을 무너뜨리려 한 칼로지와 이구로가 죽었다 말하나 칼로지가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무잔은 당황을 하는데요. 무잔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도깨비를 유시로가 조정을 하고 있었으며 이 도깨비가 죽자 빛이 안 들어오는 무잔의 도깨비 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7. 동틀역. 지상으로 나왔으나 아직 해가 뜨려면 1시간 반이 남았다고 까마귀가 외치는데요. 지쳐있는 지주들을 지키기 위해 대원들이 몸빵을 하며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탄지로도 공격에 맞으나 얼굴 반쪽이 변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무잔은 자신의 공격에 피를 발라놓는다 말하자 상현의 이를 쓰러뜨린 히메지마와 시나즈가가 등장을 합니다. 지주들이 모두 무잔에게 덤벼들지만 칼로지부터 하나 둘 당하기 시작하는데요. 무잔의 피 때문인지 몸이 다들 비정상적으로 변하였지만 타마요의 고양이 덕에 다시 한번 정상으로 돌아오며 무잔의 팔을 자르는 데 성공합니다. 18. 어디야? 이상한 걸 느낀 무잔은 3명의 사람이 더 있는 걸 눈치채는데요. 이노스케와 제니츠 그리고 카나오가 부적을 붙이고 등장하였으며 시나즈가도 무잔을 베는데 성공합니다. 붉은 칼에 베이면 무잔도 재생이 느리다며 소리치지만 무잔의 공격에 모두들 나가떨어져 버리며 일대가 조용해지는데요. 그리고 기절해 있던 탄지로가 깨어나며 무잔과 마주합니다. 무잔은 탄지로를 보며 과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남자인 요리이치를 떠올리는데요. 탄지로는 기절한 순간 자신의 선조인 요리이치의 기억을 떠올렸으며 12개의 호흡으로 무잔과 대등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잔은 이상한 걸 느끼는데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오래 걸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이건 타마요의 노화의 약이란 걸 깨닫습니다. 이미 9,000년이나 노화가 진행된 무잔은 점점 과거 요리이치가 낸 상처 자국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무잔은 이대로는 불리하다 생각하였는지 당당하게 빤스런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 멈춰. 너무도 당연하게 빤스런하는 무잔을 보며 이구로와 탄지로가 칼을 집어던지며 막아서는데요. 무잔은 숨이 가쁘다고 느끼며 체력의 한계가 온 걸 직감합니다. 빠기친 무잔은 탄지로를 날려버리는데요. 격련을 일으키는 탄지로 앞에 이노스케가 나타나고 제니츠가 나타나며 무잔을 막아섭니다. 칼로지까지 등장해서야 겨우 무잔을 묶어두게 되자 무잔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괴물로 변해버리는데요. 해가 뜰 때까지 얼마 남지 않자 무잔은 괴물 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형체를 변화시킵니다. 모든 지주들이 무잔을 막아서며 해가 떠오르자 드디어 무잔의 몸이 소멸되어 버리네요. 20. 18. 지주들도 과거의 기억들을 더듬으며 하나둘 죽음에 이르는데요. 히메지마는 과거 자신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사망하며 이구로는 칼로지와 다음 생의 결혼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시나즈가는 꿈에서 어머니와 함께 가려 하나 아버지가 꺼지라 말하자 미친 망할 아빠라 얘기하며 깨어나는데요. 반면 탄지로는 깨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편에서 네즈코가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죽어버린 줄 알았던 무자는 죽기 직전 탄지로의 몸에 들어간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신이 죽기 전 일부의 세포를 탄지로에게 심어 탄지에게 자신의 꿈을 이루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었던 탄지로는 눈을 뜨네요. 21. 오니. 탄지로가 오니가 되었다며 기우가 소리치는데요. 태양에도 소멸이 멈춰버리며 무적에 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제니츠와 이노스케는 탄지로를 뵐 수 없다 말하며 정신이 돌아온 네즈코가 탄지로를 안으며 막아세우는데요. 괴물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하나 네즈코가 막아서자 자아붕괴가 더뎌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카나오는 오니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을 보며 자신의 한쪽 눈은 이때를 위해 남겨둔 거였다며 눈물을 흘리는데요. 카나오는 시력을 잃는 기술을 쓰며 탄지로에게 약을 꼽아버리는데 성공합니다.
탄지로는 무잔과의 대화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이며 귀살되는 도깨비와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네요. 22. 마지막. 깨어난 탄지로는 네즈코와 대화를 나누며 한편에서는 마지막 지주들의 조합회의가 열리는데요. 기유와 시나즈가 사네미를 제외한 모든 지주가 죽어버리며 둘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귀살되는 해산한다며 오부야시키 일족이 말하며 회의는 종료됩니다. 탄지로에게 사람들이 병문 안으로 오고 이노스케는 한 소녀에게 뻑이 간 모습을 보이는데요. 카나오는 카브라마루를 얻어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즈코는 시나즈가에게 반한 듯한 모습도 보이네요. 훗날 네즈코와 탄지로 그리고 제니츠와 이노스케는 과거 탄지로의 집으로 함께 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뒤 이노스케, 탄지로, 제니츠는 모두가 생각하는 각각의 짝을 찾으며 귀멸의 칼날은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